어유 냄새. 어머니, 저 청국장은 싫다니까요. 아, 진짜 이 블라우스는 드라이클리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걘 완전히 매장될 거야. 조작된 증거를 심어놨거든. 남편. 그 바보가 뭘 알겠어. 시엄빠 다 집에서만 뒹구는 촌스러운 늙은이들인데 뭐가 걱정이야. 며느리의 목소리에 순희 씨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뜨는 사연 오늘의 이야기는 시댁 무시하는 못된 며느리가 불륜과 악행들을 저지르는데 참다 못한 시부모님이 숨겨왔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박순희 씨는 올해 62세입니다. 경상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소탈하고 정겨운 모습을 잃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남편 영배 씨와 함께 외아들 성민이를 정성껏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죠. 순희 씨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볶음, 평범하지만 사랑이 담긴 밥상이었어요.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안을 정리하고 남편과 아들 그리고 일하는 며느리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며느리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화려해졌죠. 새로운 향수 냄새도 자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며느리의 스케줄이었어요. 회사 일이라며 자꾸 늦게 들어오고 야근을 해야 한다며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방 안에 쌓여가는 명품들, 순희 씨 눈에는 심상치 않게 보였어요. 게다가 핸드폰을 보며 혼자 웃는 일도 많아졌고 전화가 오면 급히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 시어머니를 무시하며 구박하는 말투가 거침이 없어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맨날 같은 반찬이에요? 어휴 냄새, 저 청국장은 싫다니까요. 아, 진짜 이 블라우스는 드라이클리닝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들 성민은 아내의 이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의심하려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진이 회사 야유회나 회식이 있다고 하면 조심해서 다녀와라며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30대 중반의 성민은 졸업 후 곧바로 동해제약에 취업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결혼 3년째인 아내를 여전히 연애할 때처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하는 못된 언사들도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가 싶었지요. 하지만 60년 넘게 살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해본 순희 씨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핸드폰을 볼 때의 표정, 외출할 때의 들뜬 모습, 그리고 늦게 들어와서도 전혀 피곤해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녀의 의심을 더욱 키웠어요. 그러나 순희 씨는 아들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가정을 지켜오면서 터득한 지혜였죠. 섣부른 의심이나 추측으로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순희 씨에게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한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커피숍으로 향했을 때였어요. 호텔 로비를 지나던 중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며느리가 한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동료나 친구 사이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명백한 연인의 모습이었거든요. 순희 씨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처 화분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있던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친밀한 분위기는 절대 동료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며느리가 그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키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순희 씨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때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눈물까지 흘리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순수하고 착해 보였던 며느리는 어디 가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가정을 지켜온 현명한 여성답게 일단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친구와의 약속도 급히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온 순희 씨는 하루 종일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들에게는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수많은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며느리는 회사 회식이 있었다며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후 순희 씨는 남편 영배 씨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라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순희 씨가 호텔에서 목격한 장면을 자세히 설명하자 영배 씨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남편의 담담한 대답에 순희 씨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니 한 달 전부터였다고 하더군요. 영배 씨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두려고 했는데 너무 계속 울리길래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 화면을 봤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 남자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미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지켜봤는데 영배 씨는 평소 조용해 보였지만 사실은 매우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터득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여전했던 거죠. 며느리의 행동 변화, 외출 패턴, 심지어 집에서의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과 성민이가 상처받을까 봐서. 영배 씨의 말에 순희 씨는 남편의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부부는 새벽까지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 성민이가 받을 충격과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다음 날부터 순희 씨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60대 주부였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남들이 전혀 모르는 특별한 네트워크와 경험이 있었어요. 순희 씨는 한때 서울 명동에서 고급 한정식집을 운영했었습니다. 순희옥이라는 이름의 그 식당은 당시 정치인, 사업가, 연예인들이 즐겨 찾는 숨은 명소였어요.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만났던 사람들과의 인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죠. 순희 씨는 먼저 오랜 친구인 심선영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선영 씨는 현재 서울에서 대형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20대 때부터 자매같이 지내온 사이였고 서로의 비밀을 모두 아는 관계였죠. 언니, 오랜만에 웬일이야? 목소리가 심각한데?
전화 너머 선영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희 씨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불륜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죠. 걱정 마 언니, 내가 확실하게 조사해 줄게. 며칠만 시간을 줘. 선영 씨는 자신의 전문 분야라며 자신 있게 말했어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니 믿고 맡겨도 된다고 했죠. 한편 순희 씨는 또 다른 인맥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식당 단골이었던 김 변호사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은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된 그는 순희 씨의 연락을 받고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모님, 무슨 일이든 말씀만 하세요. 예전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김 변호사는 젊은 시절 어려웠을 때 순희 씨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법대생이었던 그가 생활비가 없어 고생할 때 순희 씨가 식당 일을 도와주며 공부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며칠 후 선영 씨로부터 온 조사 결과는 순희 씨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언니, 앉아서 들어. 정말 어이없는 놈들이야. 선영 씨가 가져온 파일에는 며느리의 불륜 상대 최태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회사 상무가 아니라 동해제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이놈이 이미 결혼했다는 거야. 그것도 또 다른 재벌가 딸하고. 최태호는 5년 전에 대기업 회장의 딸과 결혼해 현재 두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순희 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야. 이놈들이 회사에서 벌이고 있는 일을 봐. 조사 자료에는 최태호와 며느리가 회사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비리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부작용을 숨기며 승인 기관에 로비를 하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악랄한 건 이거야. 모든 게 들통나기 전에 그 책임을 무고한 직원한테 떠넘기려 하고 있어. 그 무고한 직원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순희 씨는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배다른 동생인 강서연 씨였거든요. 뭐라고? 자기 동생을? 맞아, 이게 자기들 횡령과 불륜을 숨기려고 동생까지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거야. 순희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자신의 친동생까지 음해하고 있다니. 이보다 더 비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 순희 씨와 영배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영배 씨가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가 30년간 감춰온 비밀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아. 사실 이 부부에게는 아들조차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영배 씨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극비 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특수부서에서 일했던 전문가였어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0여 년간 영배 씨는 정부 자금으로 유망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바이오와 제약 분야에 대한 그의 안목은 정말 탁월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회사들을 발굴해 투자했고 그 대부분이 나중에 대기업으로 성장했거든요. 15년 전 동해제약 기억하지? 그때만 해도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였는데.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한 지분이 35%야. 사실상 최대 주주인 셈이지. 순희 씨는 새삼 남편의 대단함을 깨달았어요. 평생 검소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투자들까지 합치면 자산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할 정도였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하자. 며느리와 그 남자를 확실히 처리하고 서연이도 구해주고. 순희 씨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정의를 실현하려는 거였죠. 다음 날 순희 씨는 직접 서연을 만나러 갔습니다. 며느리의 동생이긴 하지만 사실상 하나뿐인 가족이라 그동안 종종 만났었지요. 만날 때마다 보이는 작은 행동,
눈빛, 말투. 어느 것 하나 바르지 않은 것이 없어 자꾸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아이였어요. 한동안 며느리가 동생을 집에 데리고 오지도 않고 연락도 뜸해져 만나는 건 오랜만이었지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서연은 순희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지쳐 보였어요. 28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죠. 안녕하셨어요. 어머님,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놀랐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서연은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방문에 당황스러워했어요. 더구나 자신이 회사에서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서연아, 네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순희 씨의 따뜻하고 확고한 첫마디에 서연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어요. 몇 달 동안 억울함과 절망감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는데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죠.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진짜 범인이 누군지, 왜 너한테 누명을 씌우려는지까지도 모든 걸 알고 있어. 순희 씨는 서연에게 차근차근 모든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와 최태호의 냉정한 목소리가 녹음기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번 주 안에 걘 완전히 매장될 거야. 서연이 그동안 맡았던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조작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고서를 올렸거든. 정말 확실한 거지. 나중에 문제되면 안 되는데. 걱정 마. 내가 직접 증거를 조작해서 서연이 컴퓨터에 심어놨어.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충격적으로 변해갔어요.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라 회사의 돈을 빼돌리면서 자신들의 사치와 쾌락에 써버리고는 감당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되니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치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 남편이랑 시댁은 어떻게 할 거야? 혹시 우리 관계를 눈치채면. 남편? 그 바보가 뭘 알겠어. 시엄마 시아빠도 다 집에서만 뒹구는 촌스러운 늙은이들인데 뭐가 걱정이야. 며느리가 우리를 비하하는 말을 할 때마다 순희 씨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시댁이 생각보다 돈이 좀 있는 것 같아. 몇 달 전부터 살짝 조사해보고 있는데. 오, 정말? 얼마나?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시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어. 평생 공무원 했던 사람치고는 여유가 있단 말이야. 아무튼 갖고 있는 재산 최대한 내 걸로 만들 계획이야. 순희 씨는 며느리가 가족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불륜도 모자라 가족을 이용해 먹으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럼 모든 걸 다 가지는 거네. 회사 승진도 돈도. 그래, 그리고 남편은 적당히 이용하다가 나중에 버리면 돼.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 받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거고. 두 사람의 악랄한 대화를 듣고 있던 순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희 씨는 즉시 영배 씨와 긴급 회의를 가졌어요.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자 평소 온화했던 영배 씨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충분해. 내일부터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자. 영배 씨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간 축적한 인맥과 영향력을 총동원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당신이 예전에 운영하던 식당 단골들 중에 지금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들한테도 연락해봐.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예전 식당 단골 중에는 현재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부부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 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증거 확보부터 고발장 작성까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죠. 동시에 영배 씨는 제약회사의 다른 주주들과 접촉을 시작했어요.
35%라는 지분은 단순히 투자 수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이었거든요. 15년 동안 한 번도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때가 온 것 같네. 영배 씨의 말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순희 씨는 오랜 인맥을 활용해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접촉을 시작했어요. 특히 탐사보도로 유명한 고려일보의 김 기자와 JBS의 이 기자는 순희 씨의 예전 식당 단골이었죠. 사모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보를 해주시다니. 김 기자는 순희 씨가 제공한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약업계의 비리는 항상 관심사였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가진 제보는 처음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특종감인데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죠?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녹음, 동영상, 서류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순희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20년간 고급 식당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여전히 유용했죠. 한편 JBS의 이 기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아니라 기업 비리와 무고한 시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죠. 사모님, 이건 정말 큰 사건입니다. 제약업계 전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순희 씨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이 목표였거든요. 일주일 동안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적 준비, 언론 대응, 그리고 회사 차원의 대응까지 3중으로 완벽한 올가미가 준비된 거죠. 며느리와 최태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서연에 대한 징계가 임박했다며 의기양양해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제약회사에서는 갑작스럽게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중요한 경영 사안에 대한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순희 씨와 영배 씨가 요청한 것이었어요. 갑자기 이사회라니? 무슨 일이지? 최태우는 약간 불안해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좋아했어요. 서연에 대한 처벌이 공식화되는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서연이 사건 때문일 거야. 드디어 공식적으로 처리되는 거겠지. 두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어요. 이사회 전날 밤 순희 씨는 성민이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진실을 알려줘야 했거든요. 성민아, 엄마가 너한테 힘든 이야기를 해야겠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서진이에 대한 이야기야. 순희 씨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지만 명확하게 며느리의 배신에 대해 설명했어요. 증거도 함께 보여주면서 말이죠. 성민이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최근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아들아. 사람을 믿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온 거지.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제약회사 본사 20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개최되었어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죠. 최태우와 며느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오늘 서연에 대한 징계가 최종 승인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회의를 시작하려던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영배 씨와 순희 씨, 그리고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당당하게 들어온 것이죠. 실례합니다. 저희는 이 회사의 주주입니다. 영배 씨의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최태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주주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회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배 씨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15년 전부터 꾸준히 투자해온 결과 현재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죠. 순희 씨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자 회장과 임원들이 급히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서류가 진짜였고 법적으로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영배 씨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급속히 긴장으로 바뀌었어요. 최태호와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죠.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이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비리를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순희 씨가 차가우면서도 확고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강서연 과장에게 씌워진 모든 죄의 진범은 바로 최태호 상무와 강서진 과장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태호가 황급히 부인하려 했지만 순희 씨는 이미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있었어요. 네 동생 처리는 잘 되고 있어? 걘 이번 주 안에 완전히 매장될 거야. 서연이 컴퓨터에 조작된 증거를 심어놨거든. 회의실에 두 사람의 생생한 대화가 울려 퍼지자 모든 참석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죠. 임상 데이터 조작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서연이한테 뒤집어 씌울 거야. 완벽한 계획이라고.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된 거야. 며느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순희 씨는 차분하게 더 많은 증거들을 공개했어요. 두 사람의 불륜을 보여주는 사진들,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실제 데이터 조작 과정을 담은 CCTV 영상까지 말이에요. 이 모든 증거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집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에도 고발장이 제출된 상태예요. 김 변호사가 추가 설명을 하자 회의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그날 오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긴급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최태호의 모든 직책 해임을 의결했어요. 며느리 역시 즉시 해고되었고 두 사람 모두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무고 등 여러 죄목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죠. 동시에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제약업계 비리의 실체, 무고한 직원을 희생양으로 만든 불륜 커플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이어 터져나왔죠. 최태호는 빈 사무실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 서진은 중얼거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의 아내인 재벌가의 딸도 즉시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그룹 내에서의 모든 지위도 박탈되었어요. 며느리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요. 남편으로부터는 이혼 통보를, 회사에서는 해고 통지서를, 법원에서는 기소장을 동시에 받았거든요. 남편에게 용서를 빌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성민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성민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서진아, 우리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런데도 며느리는 끝까지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차피 다들 자기 입속만 챙기면서 살잖아. 라고 외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탓했죠. 서진과 최태호는 법정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업무상 배임, 횡령, 증거 조작, 무고 등의 혐의로 서진과 최태호는 각각 3년을 선고받았죠. 동해제약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반면 서연은 모든 누명이 벗겨지고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구팀장으로 승진까지 제안했어요. 그녀의 능력이 충분히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일상이 조금씩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순희 씨는 서연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었거든요. 서연아, 정말 많이 고생했구나.
순희 씨가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자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지금의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어머니,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지. 순희 씨의 말에 서연은 더욱 감동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성민도 이런 분위기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내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서연과 대화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죠. 무엇보다 서연은 진실하고 선량한 사람이었거든요. 서연 씨,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언제든지 편하게 집에 놀러 오세요. 성민이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순희 씨는 평소처럼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어요. 계절마다 피는 꽃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죠. 평온함이 돌아왔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하루하루였어요. 어머니. 뒤에서 성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약간 떨리는 것 같았죠. 돌아보니 옆에는 서연이 함께 서 있었어요. 어머, 서연이도 왔네.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들과 서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희 씨는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혹시, 네, 어머니. 저희 서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아들의 조심스러운 고백에 순희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어머니. 지난 몇 달 동안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자연스럽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성민의 설명에 순희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해했어요. 사실 얼마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서연이 집에 올 때마다 성민이의 표정이 밝아지고 서연도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다르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 괜찮으실까요? 혹시 탐탁치 않으시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걸. 순희 씨는 두 사람을 꼭 껴안았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배 씨도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서연은 평생 이런 따뜻한 가족을 만들고 싶었기에 더욱 감동스러웠어요. 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 후 얼마 안 있어 교통사고로 새엄마와 함께 세상을 떠났지요. 그래도 서진을 하나 남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는데 그 믿음이 무너져버려 힘들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할 가족을 만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죠. 1년 후 봄꽃이 만개한 어느 화창한 날 아들과 서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연아,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 씨를 보며 순희 씨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함과 선량함이 더욱 빛이 났어요. 어머니 덕분에 이런 날을 맞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서연의 말에 순희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난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결혼식 도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서연이 순희 씨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성민이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영배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성민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이다. 결혼 피로연이 끝난 후 순희 씨는 혼자 조용히 정원에 나와 있었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죠.
며느리의 배신으로 시작된 일들이 결국 더 큰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게 신기했어요. 만약 며느리의 불륜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순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때로는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뜨는 사연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올려드립니다. 지혜롭게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댓글로 따뜻해지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